반갑습니다. 저는 팀스파르타에서 개발자 취업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윤지용입니다. 교수님,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목차는 이제 내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개발자 취업 준비 방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의 서류, 면접 탈락 원인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2024년 개발자 채용 도형과 하반기 채용 예상이 어떻게 되는지 저도 그렇고 두 분의 생각도 좀 들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지훈님도 가볍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진호라고 하고요. 현재는 NHN KCP에서 데이터 플랫폼 팀에서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저의 영역은 뒤에 또 있으니까요. 그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티드 프리 온보딩에서 뵀던 분들은 또 뵙는 거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님은 이제 아래에서 한 번 더 자세히 인사를 드릴 건데 지금 네. 가볍게라도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 이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1부는 이제 내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개발자 취업 준비 방법이었고 이거 관련해서 진원님께서 스토리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지금까지 다녔던 회사들을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저는 IT뱅크라는 예전에는 이런 부트캠프 시스템이 아니었고 그냥 컴퓨터 학원에서 자바나 스프링 스트럭처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이제 취업의 시장으로 가는 그런 곳에서 이제 저렇게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월에 130만 원을 받으면서 개발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와서는 개발을 안 하고 다른 거 할래 하다가 네트워크 엔지니어를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흘러 하다가 결국엔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개발해야겠다 해서 이제 SI 프로젝트로 그냥 자바 스프링 전혀 모르는데 회사에 가서 면접 보니까 잘하실 수 있나요?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충분히 챙겨왔습니다. 네, 그럼 오세요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선배들한테 욕 먹으면서 배우면서 이제 1년 동안 프로젝트 하다가 이제 아이브릭스로 이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이제 진짜 실제로 개발이라는 걸 좀 해보고 선배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내가 뭘 공부해야 되어야 하는지도 가르침을 좀 받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그 좋은 또 때를 만나서 NHN 데이터로 이직을 했다가 자바 시켜준다고 했는데 안 시켜줘서 이제 쉘 스크립트만 하다가 3개월 만에 죄송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력서를 정리를 해서 이제 제출하다가 또 NHN 커머스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다시 거기서 이제 순수 자바를 개발을 하면서 실제 서비스도 해보고 많은 트래픽도 많이 받아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한 9개월 차인가요? 10개월 차에 이제 블록체인이 막 활성화가 돼서 가야겠다. 블록체인으로 가야겠다. 돈 많이 준다니 가야겠다 해서 이제 이력서를 또 다시 작성을 해서 이제 코비시라는 곳에 블록체인 코어를 개발하는 팀에 잠깐은 아니고 1년 넘게 있다가 잠깐 LF에 갔다가 지금은 이제 NHN KCP까지 흘러오게 된 대략 한 6, 7년 정도 된 개발자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중고 신입이었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에이전시 이상한 PHP 경력 아닌 경력이었고 왜냐면 그 경력을 쌓고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경력이 단절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네트워크 엔지니어 했다가 서버 엔지니어 했다가 갑자기 또 개발자를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꼬여 있었던 중고 신입이었던 것 같아요. 개발 회사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펙이 아니었고 경력도 아니었다 보니까 심지어 저는 전공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비전공자였으니까 되게 안 좋았는데 그러한 점들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저를 평가하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나의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나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강점을 좀 이력서에 그리고 또는 포폴에 만들어서 제출을 하니까 좀 좋게 봐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서 NHN에 속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지금 마지막 이력인 NHN만 보면 그냥 누구나 인정하는 되게 좋은 회사이지만 사실 맨 처음에를 보면 500만 원에 비전공자가 500만 원 내고 학원 들어가서 세후 130만 원으로 일을 시작했고 심지어 7일 출근. 여기 7년 전에 진호님은 꽤 쉽지 않았는데 그쵸. 어떻게 해서 NHN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중간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 과정에서의 노하우들이거든요. 요거를 아마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 나이는 34살, 33인가? 90년생입니다. 90년생. 네, 말띠입니다.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일단은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고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단순히 뭔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개발만 뭔가 기술만 담아야지 기술이 짱이지라고 할 수는 있는데 꼭 이게 기술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하는 거지 사람과 로봇이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나의 이제 경력적 배경이나 성향, 강점, 약점을 이제 객관적으로 잘 한번 알아가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대략 우리의 강점도 모르고 장점도 모르고 나의 스토리텔링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력서를 쓰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요즘 트렌드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그 커뮤니티에서 좀 성지가 됐었던 글을 좀 제가 가지고 온 건데요. 선배들이 바라본 요즘 개발자들은 요즘 이렇대요. 이제 균형 잃은 기술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새로운 기술만 좋고 새로운 기술만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그 필요 이상으로 이제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서비스 유지 보수하는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 그리고 또 새로운 기술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초는 이제 지점이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좋지 않은 좀 이런 습관들 그리고 기술을 바라보는 시선들도 좀 고쳐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최신 기술 선호하는 경향은 실제로 많이들 좀 있으시잖아요. 궁금하니까. 근데 이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냐면 결국에 이유 없이 최신 기술을 선호한다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최신 기술 선호에도 이유만 있다면 혹은 옛날 기술 쓰더라도 이유만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를 많이 느끼실 것 같더라고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기본기가 소홀하다라는 거예요. 선배들이 바라봤을 때, 즉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바라보는 분들이 이 글을 쓰신 분들이겠죠. 그래서 기본기가 너무 소홀하다.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나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구조, 네트워크, OS 등 기본적인 개발 기술들이 어느 정도 습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더 큰 그 가치를 이뤄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밑에 사진처럼 자바, 알고리즘, OOP, 데이터 스트럭처 것들을 기둥들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새로운 새로운 테크를 올려 넣음으로써 더 단단하고 더 탄탄한 개발자가 될 수 있고 그런 개발자들을 원해한다라는 게 요즘 커뮤니티 세상에서 시니어들이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잠깐만 댓글에 그 스프링 말고 JSP 서블릿을 하자라고 말씀을 적어주셨는데 좀 문제는 요즘 저도 느끼는 문제지만 JSP나 서블릿에 대한 이해 없이 스프링 부트나 스프링을 하다 보니까 기초가 조금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JSP나 서블릿도 한 번쯤 훑어보는 것 또한 좋은 학습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멘토님이 가장 잘 아시겠지만 저기다가 포스트잇에다가 써놨는데 여러분이 댓글로 좀 소통을 할 예정이고요. 저기 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으신 분들이 지금 중고시 재취업 준비생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한 40% 정도 되시더라고요. 제가 제출하신 걸 보니까. 그 다음에 취업 준비생인데 전공자이신 분 한 20%, 비전공자이신 분 한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페이지를 한번 같이 완성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신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옆에 보시면 다 중고신 분들이십니다. 첫 취업 준비생이나 전공자분 혹시 계신가요? 내 스토리를 어떻게 담아야 될지 좀 내 걸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는 분 계신지. 전공자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복수 전공자는? 복전이면 전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선생님 최은향님이신가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최은창님인데 세훈님이 저요라고 했네요. 취업 보안학과. 네. 일단 세훈님이 한번 대표로 한번 강점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강약점 아니면 은향님이 쓰시는 동안 비전공자 혹은 중고신입 분들 중에서도 먼저 쓰시는 분이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수강생 이렇게 간단하게 들어서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전략을 짜드리기는 어려운데 통상 내가 이런 강약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짤 것 같다라고 진호 멘토님께서 한번 솔루션을 간단하게라도 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첫 취업입니다. 네. 탄탄한 CS. 가다다라 마바사님은 탄탄한 CS가 강점이라고 합니다. 네. 독학사로 따셔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죠? 그 배달의 민족 CTO 출신이신 김 누구죠? 그분도 독학사 건공 출신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끈기와 열정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끈기와 열정, 좋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비정규자. 비정규 두 번째, 끈기와 열정. 그러면 강점이 끈기와 열정이면 내가 개발하면서 끈기와 열정이 있었던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개발 외적인 내 생활에서 또는 내 학교 생활이나 또는 내 아르바이트 생활에서 끈기와 열정을 가지고 이뤄냈던 뭐 이제 결과물, 그 결과물이 작던 크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얻은 가치관이나 나한테 생긴 생각들을 강점이나 단점이 쓰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내 강점이라는 건 내 삶 전반에 녹아나 있는 나의 모습인 건데 이것이 개발적으로도 드러난다가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끈기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개발 관련해서 끈기겠지만 사실 나는 앞뒤로 내 삶의 앞뒤로 계속 끈기 있는 사람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저희 이력서를 쓸 때 보면 항상 최상단에 이미지 넣고 이름 넣고 바로 밑에다 한 줄 자기소개를 쓰잖아요. 여기에 여러분이 가진 그 내 인생을 관통하는 강점을 키워드로 넣으시고 그 밑에 이제 저는 개발 관련해서 이런 사람입니다. 혹은 저의 일상에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탁탁 넣어주시면 이 사람의 키워드는 끈기구나 하고 그러니까 채용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의 라벨링을 끈기 땅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끈기라고 했을 때 이 에피소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 혹은 뭐 얼마나 매력적인 끈기에 관한 경험이냐 뭐 이런 것들이 개인 편차가 좀 있는 법이죠.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단의 끈기를 쓰고 그 밑에 뭐 블랙 포인트로 하면 뭐 점 찍고 그 다음 말 쓰는 거 저희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를 굉장히 잘 라벨링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좀 전략이고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솔로 방법론은 나중에 이제 배워야 아는 영역이라서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길고요. 또 한 분 정도만 더 얘기를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끈기와 열정이 있었고 잠시만요. 경험을 예시로 들면서 나의 강점 스토리를 네 맞아요 완전히 그런 그 경험들을 여러분의 경험들을 나열을 한번 쭉 해보세요. 예를 들어 자 저는 10년 동안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봉사활동을 했어요 라는 에피소드에 대해서 누구는 10년 동안 이 하나의 에피소드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라벨링을 하면 이 사람은 10년 동안 굉장히 그 꾸준한 사람이다. 한편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라고 라벨링을 하면 이 사람은 굉장히 뭐 진정성 있는 사람이고 뭐 인류에 있는 사람이고 교육 도메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쫙 써놓으시고 이거를 파헤쳐서 얘는 어디에 쓸 수 있네 얘는 어디에 쓸 수 있네를 계속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개발 관련 경험이 아니어도 돼. 네. 사실 그게 핵심이고 이걸 개발적으로 내가 어떻게 녹여내느냐를 아까 이제 진호 멘토님 또 말씀하신 거죠. 여기서 강점만 얘기했으니까 단점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여기 지금 그 HJ리님이 팀플을 하면서 화가 많이 나는데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라는 자기 객관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단점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스토리텔링을 잘 풀어서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좀 너무 힘들었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까지 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점을 쓰라 그랬는데 읽다 보니까 단점이 아니라 장점인 거예요. 끝까지 그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까지 나는 끝까지 했다. 그러니까 단점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오지만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또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동료를 설득하고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왔다 뭐 이런 식으로 단점도 풀어서 쓴다면 진짜 약점과 단점을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점처럼 보이는 강점을 또 쓰게 돼서 조금 더 좋은 이력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맞아요. 그리고 통상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강점이랑 약점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또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건데에 대해서는 아마 좀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팀플 하다 보면 화가 난다. 근데 왜? 나는 팀플에 진심이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사실 강점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제가 말씀하신 분이었다면 나는 이렇게까지 몰입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강점을 적을 것 같고 약점을 그래서 뭔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투입하는 양보다 훨씬 더 적게 이 프로젝트에 임할 때 화가 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나의 약점을 보완한다.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강약점이 이어져 있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네, 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페이지에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아까 은향님 처음 써주신 분이 은창님이시구나. 은창님 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네. 같이 읽어드릴게요. 저는 스스로의 규율을 세워서 그 속에서 성장하는 게 저의 강점입니다. 규율을 세우고 면접에서도 1분 자기소개를 규율 키워드를 꾸려나갔는데 이 본 면접에서는 근거가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규율이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려운 키워드예요. 이걸 어떻게 아래에서 풀어내고 혹은 삶 전체로 적용하셨을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아마 민창님께서 살아오셨던 여러 가지를 한번 보시고
규율이란 키워드 말고 다른 식으로 뭔가 규율은 뭔가 어떤 이미지에서 규율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겠지만 규율 키워드만 가지고는 이걸 매력적으로 좀 포장하기 어려운 단어 선택이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다른 애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 규율이라고 하셨을 때는 내가 뭐 꾸준했다, 뭐 성실했다 아마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어서 규율로 얘기를 하신 거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키워드가 있으니까 걔를 기반으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거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그 면접 때 가서 얘기를 하던 누군가랑 얘기를 하던 간에 뭔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뭐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가 됐던 깃허브이 됐던 또는 깃허브의 잔디가 됐던 뭐 뭔가 어쨌든 하나가 있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근거는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아캔 뒤에 요거는 그냥 저희 같이 진행하겠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관련해서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저희 다른 얘기들도 좀 해야 되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자 이제 이 공부 방법인데 이제 성공 노하우 중에 하나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그 실습과 실행과 실무 이렇게 키워드를 주신 것 같은데 이론 학습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론도 알아야 뭔가 개발도 하고 뭔가 구현도 해나가니까. 하지만 그거를 직접 해보고 실행하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책만 보고 끝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뭐 워낙 유명한 아까도 성함이 좀 나왔지만 영아님이 쓰신 JPA 굉장히 거의 바이블 수준이죠. 근데 그 책만 본다고 해서 과연 JPA가 내 거가 될까요? 내 기술 스택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내 토익 프로젝트이더라도 하나 만들어서 직접 손 따라 쳐보고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로 넘겨주시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치드 프리온보딩이라는 지금 같은 수업은 아니지만 동일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가져왔는데 이렇게 그 프리온보딩을 통해서 이론만 공부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드를 짜고 코드 리뷰를 해드리고 코드를 확인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론을 통해서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실습을 통해서도 뭔가 많은 걸 배웠고 취업에 성공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저기에 있는 예시들 그러니까 성공 사례들처럼 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런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제대로 하고 진짜 코드를 많이 써보는 게 사실은 본질이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성공 노하우인데요. 네. 제 일기장 아닌 일기장인데요. 좀 제 노션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했던 실습이나 이론 공부를 하고 내가 기록에 남기고 싶은 거나 또는 뭐라 그럴까 내가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실습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또는 몰랐는데 깨달은 것들을 좀 저렇게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매일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죠. 저는 특히 사실 7년차 시니어이신데도 여전히 기록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7년차 시니어도 기록을 하는데 하물며 그쵸 대단한 거 같죠. 하물며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저는 무조건 매일매일 기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얘는 사실 되게 전략적인 부분인데 실제로는 기록을 해서 내가 이제 남는 걸 위해서도 있지만 기록을 해서 보여주겠다가 저는 더 전략적으로 더 유효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6개월 동안 취업을 못했다? 근데 6개월 동안 매일 이걸 기록해왔다? 그럼 이 기간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보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1년 동안 취준이 잘 안 됐는데 예를 들어 1년 동안 써놓은 게 있어. 그러면 나중에 1년 뒤에 갔을 때는 얘가 최소한의 보험 역할을 이렇게 해주겠죠.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실 공백기는 위험한 거지만 그래도 얘가 보험 역할을 해준다. 그냥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질문이 하나 있으신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다는 질문이어서 예은님이 실무랑 학습을 위한 프로젝트의 차이점을 만들려면 일단 기한을 정해놓은 게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이런 걸 만들어봐야지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에 맞는 요구사항을 한번 리스트업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 기간 안에 빠르고 신속하게 조금 쭉 넣어서 끝내보는 그 기한 안에 끝내보는 그 기한도 너무 너프하게 잡기보다는 아주 좀 타이트하게 사람을 내가 막 진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뭔가 막 살이 찌거나 살이 빠질 정도의 기한으로 잡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구사항 리스트업하고 기한 안에 빠르고 신속하게 끝내고 이게 핵심이죠. 사실 저희 개인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세팅되어 있고 아마 성우님은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저희가 개인 프로젝트 명세를 이렇게 매주 땅땅땅땅 정해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거를 4주 안에 끝내. 무조건. 안 그러면 너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면 사실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우님은 아마 이걸 직접 체감한
분이셔서 참고로 회사에 가면 뭐 네이버 그러니까 이렇게 상호명을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N사와 또는 제가 다녔던 K사에서 저는 그 오전에 회의에 들어가서 다음 날까지 서비스 오픈해야 되니까 웹페이지 만드세요 한 적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2시부터 그날 지나고 새벽 5시까지 개발을 해서 서비스를 올린 경험도 있어요. 네, 저 혼자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사님이랑 같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기한이 굉장히 정해놓고 하는 것 또한 푸풀이나 그 면접 때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점수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의 하나로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다음 장표를 조금 빠르게 넘었는데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런 대형 회사들도 기술 블로그에 자신들의 기술들을 기록을 하고 좋은 예시들을 말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좋은 예시나 내가 하면서 하물며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한 프로세스를 공부하고 그 기록 남기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쉬운 내용인데 남겨도 되나?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마저도 시니어가 봤을 때 아 맞다 이랬었지라고 할 수도 있는 장표가 될 수 있으니까 꼭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구사항 리스트업하고 기한 안에 하는 것이 실무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균이 거 살짝 빨리 대답해도 괜찮아요? 네. 그럼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매일매일 기록하는 부분에서 퀄리티를 다 챙기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들을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카테고리 같은 걸로 분리를 한 다음에 내가 이거를 보냈을 때 조금은 회사에서 메리트를 느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카테고리에 넣고 그 카테고리를 첨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력서는 결국에 내가 잘한 것만 올리게 되는 거니까 블로그는 이제 성실함의 척도로 두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야, 드디어 성우님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성우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취업 리부트 코스 1기를 수강하고 나서 이제 이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개발자로 재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자바 5기 튜터를 또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고로 성우님은 저희 반 수강생이셨어요. 제가 참 이쁘게 보던 학생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금방 취업을 잘 하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끼셨던 것들에 대해서 잘 편하게 말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생이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퇴사를 하고 나서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의 방향성을 결정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겠고 만약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괜찮을지 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세 가지가 방향성을 잡기가 너무 어렵다. 혼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게 너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혼자 공부할 때 결국 의지박약이 되어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내가 의지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 그 사람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라서 누군가 뒤에서 채찍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방향은 뭐 엄청 풀어지지만 않으면 결국 열심히만 하면 결국 원하는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 뛰어가는 힘을 입다 보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 의지방향. 그래서 사실 선택한 것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취업을 한 다음에 돈을 받겠다 한 게 한계 구구의 자신감처럼 저는 좀 느껴졌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으면 더 신경을 써줄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게 취업 리부트 코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할 때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나서 취업을 하면 돈을 받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들이 이 프로젝트가 내 취업을 위해 목숨을 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지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과정 하시면서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네모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었고요. 이런 커리큘럼으로 그래서 1주차 때 이제 기본 자료 구조, 뭐 2주차 때 이제 자료 구조 심화, 뭐 3주차 때 이제 뭐 빈출 알고리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저는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한 번에 습득을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이제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결국에 이걸 공부하면서 내가 현업에서는 어떻게 짰던 코드들이 어떻게 짜야지 더 효율적일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또 만약에 내가 재취업을 했지만 지금 어떤 것들을 더 채워나가면서 알고리즘을 공부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실 때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GitHub에 그냥 연동해서 그냥 리트 코드 정답이 나오면 그냥 자동으로 커밋 되도록 뭐 이런 부분을 이제 뭐 백준도 그렇고 신경 써주시면 이제 깃 관리도 돼서 이런 부분을 네,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프로젝트. 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 부분은 네. 백엔드 프론트엔드 당연히 따로 나오고 이제 백엔드의 경우에는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제공이 되었었어요. 그중에 저는 이제 대용량 트래픽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었었고 뭐 그걸 통해서 뭐 MSA, 뭐 대용량 트래픽 처리, 뭐 API 게이트웨이 등등 이런 부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뭐 리액트 부분은 이제 네, 이런 부분을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내가 왜라는 질문을 정말 안 했었구나. 어떤 거 하라고 하면 그냥 기술적으로 이거 쓰면 되는구나를 받아들였었는데 결국에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 어떤 걸 써 이런 것도 확실히 얘기 안 해주고 일부러 내주신 것도 있고 만약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왜라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멘토님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뭐 아키텍처라든지 뭐 EID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이런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기록도 바로바로 해서 나중에 이력서 쓸 때 그걸 참고하도록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받으면 안 써본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때일수록 작은 기능부터 차례대로 구현을 해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빠르게 하려고 크게 구현하다 보면 이제 프로젝트가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차근차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why, 저게 제일 중요하고요. 본인의 의사결정. 아까 맨 처음에도 그랬지만 결국에 우리는 그러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개발자의 본질인 것 같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기술도 너무 최신 기술 그냥 쫓지 마라. 왜 맹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프로젝트도 마찬가지고 뭐 기술 스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꼭그 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넘어오기 직전에 어떤 분이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이 기술 왜 썼어요? 라고 했을 때 부트캠프에서 배워서요. 요 부분을 이제 웃으면서 크크크라고 남겨주셨었는데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면접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탈락이에요. 사실. 그래서 왜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이 프로젝트를 왜, 이 기술을 왜,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넘어가. 그리고 이제 이력서나 모의 면접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제 최소 4번 이상 정말 죄송해요. 잠시만요. 요거만 좀 늘려주시겠어요? 혹시 요거 인원수?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매끄럽게 진행 못 되는 점. 담당자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곧 늘어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혹시 목소리 들리실까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10명이네요. 100명이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혹시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뭐 이러시면은 컴퓨터 볼륨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새로 고침도 한번 해봐 주시고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아직까지도 100명을 무슨 일단은 진행을 좀 하고 네. 도움을 뒤에서 받는 걸로 할게요. 네. 그래서 네. 넘어간 거죠? 저 페이지로 다시 넘어가는 필요 없어. 아, 그래서 네, 하면 될까요? 네, 잠시만요. 이거죠? 슬라이드 네, 쇼를 맞습니다. 해서 네. 이제 항해에서 이제 프로젝트가 끝난 다음에 뭐 이력서 피드백 1대1 뭐 모의 면접 이런 부분을 되게 잘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걸 받으시면 4번 이상의 이력서 피드백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9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다 보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를 어필하기 가장 좋은 이력서는 무엇일까를 고민하다 보면 조금은 더 나은 이력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스스로 잘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내가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다,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하면 그 부분을 꼭 집어서
저 이런 거 궁금한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꼭 여쭤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의 면접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같이 했던 수강생들하고 하는 모의 면접이 있고, 이제 멘토님한테 신청해서 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팀들하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정리한 자료를 먼저 보고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읽는 연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안 보고 얘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늘기 시작하고 조금씩 자신감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꼭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과정을 하다 보면 진짜 잘하는 친구도 있고 살짝 아쉬운 친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로 장단점이 느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면서 함께 성장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텔리픽 1대1 면접 코칭 이런 것도 아까 이력서랑 마찬가지로 스스로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직접 상해 측에서 챙겨서 뭐 몇 번 이상은 하게 하지만 그런 거 외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현업에 계신 분하고 면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려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첨언을 좀 드리자면 사실 여기 지원하시는 분, 지원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뭐 여러 개 안 돼서 뭐 지원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는 그 공부하실 때는 왜를 계속 고민하시고요. 취업 이력서랑 면접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아니어도 괜찮은데 무조건 현직 개발자의 피드백을 받으세요. 내가 고민을 해서 되는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담당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면접에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듣고 싶지? 아니면 이력서에서 어떤 부분을 이 사람이 검토하는 거지?는 여러분들이 알기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접점이 없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핵심이고, 아까 성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9번 받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저희 제품 내에서는 이력서 피드백 원하는 만큼 될 때까지 계속 해줄게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뭐 9번 쓰신 분, 뭐 8번 쓰신 분, 저희가 4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쓰게 하고, 8번 쓰신 분, 6번 쓰신 분 있고요. 사실 성우님은 진작에 통과를 하셨어요. 한 3번째쯤인가 이미 통과를 하셨는데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을 다시 한번 갖고 와서 이 부분만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거 계속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과가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뭐 모의 면접도 마찬가지잖아요. 성우님 모의 면접 몇 번 보셨어요? 저 한 6번 본 것 같고. 이 멘토님, 시니어 멘토님 모의 면접 6번 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멘토님이 다 다른 분들이셨는데 네, 맞아요. 한 세네 번 통과했던 것 맞아요. 저희 진호 멘토님도 사실 NHN 엄청 이제 좋은 이력이고, 사실 인텔리픽이라는 건 저희 제품 내에 있는 이런 코칭 시스템 같은 것들이랑 뭐 이력서 올리고 뭐 기업 공고 올라가고 다 이런 플랫폼인데, 여기 계시는 이제 시니어 멘토님들이 다 카카오 다니시는 분, 안랩 다니시는 분, 뭐 스타벅스 다니시는 분, NHN 다니시는 다 이런 완전 시니어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1대1로 나의 면접을 6번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진짜 내가 이제 가서 보는 면접이 어려울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열심히 연습하고 두드려 맞고 거의 텔레비전에서 이제 끝까지 훈련을 한 사람이니까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제품을 이용하시면 너무나 좋고요. 만약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 이력서랑 면접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거는 개발 좀짜리 혼자 공부하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그건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주의 의미가 어땠는지도 한번 네. 좋을 것 같아요. 10주간의 의미는 저는 개발자에게 앉아있는 시간의 가치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게 앉아있는 게 아니라 12시간 아니면 그 이상 앉아 계신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앉았을 때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내 스스로 자신감과 실력을 늘리게 하는지를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이거는 처음부터 혼자 만드는 거여서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 보는 프로젝트의 가치,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해한 부분들을 이제 처음부터 만들어 갔을 때 내 이해도가 확장되는 이 부분이 확실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팀원들을 만난 가치도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게 같은 프로젝트를 받더라도 서로가 생각하는 이제 프로젝트의 방향성이 다르고 서비스를 어떻게 구상해서 사용자들에게 줄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은 이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걸 소통할수록 생각의 폭도 넓어지지만 내가 왜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지가 더 분명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저는 퇴사 전에 이제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적어놓은 걸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 없었던 기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뭐 재입사도 그렇고 뭐 튜터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것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기회들을 만나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개발이란 이런 부분에서
아까 똑같이 얘기했지만 단순히 기능 구현을 넘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코드 작성만이 개발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가치관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해결하는 게 가장 훌륭한 개발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걸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품적으로 사실 문제가 명확히 정의되면 개발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네. 있거든요. 이걸 경험하시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을 한번 경험을 아, 좀 빨리 하셨네요.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아니에요. 네. 어, 마지막 이거 하고 나서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요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저희 다 알잖아요. 요즘에 뭐 개발자뿐만 아니라 취업 시장이 되게 좋지 않다는 거. 그래서 넣으면서 불합격에 최대한 연연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준비가 부족하다 느끼면 꾸준히 도전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기회를 또 얻게 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를 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내 프로젝트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장 자신 있게 가장 좋은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당하게 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이거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원래 이제 2부도 있고 3부도 있고 이러는데 그 최대한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게 좀 간략하게 진행하고 Q&A까지 조금 빠르게 가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작 배경 같은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취업 잘 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이 커리큘럼 특징은 사실은 이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이력서 지원 1주, 세로줄, 그 다음에 자료구조 알고리즘 3주, 개인 프로젝트 4주, 취업 지원 2주 플러스 무한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세팅을 했냐면 일단 여러분들 공부하고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매니저님 저는 프로젝트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들어봐서 까보면 프로젝트가 괜찮아. 근데 설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 먼저 잡고 자 너 이거 이력서 준비됐어 바로 달려나가 라고 해서 공부하시는 와중에 이력서를 틈틈이 지원하실 수 있게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취업이 저희 제1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이미 이력서가 1차적으로 완성이 돼요. 저희 개인 프로젝트를 담기 전에 어떻게 쓰는지 배우고 이전에 했던 것들 이렇게 개선하는 거구나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구조 알고리즘인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게 Y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자료구조 같은 것들 전혀 베이스가 없으면 그냥 하게 되거든요. 그냥 소위 별 생각 없이 처음 비전공자가 부트캠프를 딱 처음 들어가서 수료하게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기는 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사고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자. 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자라는 목적에서 들어간 게 자료구조 알고리즘이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건 이제 개인 프로젝트인데 개인 프로젝트는 아까 성우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명세서가 다 나와 있고 근데 다만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고민을 하시게 되는 거고 구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분명을 마주하게 되고 근데 이걸 진짜 혼자 해결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엄청 많이 고민하고 엄청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면서 다 멘토님들이 도와주십니다. 다만 달려나가는 건 나다. 이상한 데로 빠져나갔을 때만 멘토님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셨던 게 취업 지원 2주고 이거는 2주 플러스 알파예요. 성우님도 아마 끝나고 나서도 사실 저희 공지방에 계시잖아요. 1기 공지방. 네, 아직도 올라오죠? 네. 아직도 저희 인텔리픽 담당 매니저님이 여기 써라 여기 써라 근데 여기 써라 할 때 그 여기 써라가 외부 여러분들 사람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만 채용을 요청해 주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요즘 저도 좀 보는데 사람인 이런 데 보면 사람인이었나요? 아니면은 그 어디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직무에 몇 명이 지원했다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사람이 맞나요? 네. 거기서 보면은 하루 지나면 한 70명 돼 있고 3, 4일 뒤에 다시 가보면 400명, 50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두세 명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만 경쟁하게 되면 아무래도 2, 30명이 2, 30대 1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줄어들게 되니까 취업 지원에서는 도움을 엄청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력서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비포 애프터 같은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이 회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가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지금? 네. 아니요, 저거는 저 창만이죠. 네. 아까도 자료구조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썼고 답안을 보고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고 제출함. 아까 의지박약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기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본 편인데 저기서 만약에 누가 이제 검주가 빡 안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안 냈다는 거거든요. 바로 매니저님 찾아갑니다. 황당대. 네. 이게 제품을 구매하는 사실 이유죠. 그래서 그 성우님 때만 해도 티어 관리를 안 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백준 처음 오시면 백준 티어 뭐예요? 받고 끝날 때 알고리즘 주차 끝날 때 백준 티어 받거든요. 근데 네. 브론즈이신 분들은
그 대충 5, 4, 3, 2, 1 한 다음에 티어 실버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잖아요. 네. 11단계까지 올라가시는 분도 있어요. 보통 이제 골드 플래티넘 정도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큰 성장폭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더 강화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되게 이 프로젝트는 얘기를 하셨고 CRUD 프로젝트 CRUD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는 아까도 누가 댓글 보니까 어떻게 이 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팀플을 어떻게 포장해야 될지 사실 CRUD 구현에 급급했으면 빠르게 하나를 더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것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지원 주차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전문가 1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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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1대1, 모의 면접 1대1 다 1대1로 받으셨다면 네. 성우님. 네. 직접 멘토님들도 여러 분들이라서 네. 이력서랑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내보신 분들은 알 테지만 아니 어디서는 괜찮다고 누구는 또 안 괜찮다 그러거든요. 이 한 명한테 100점 맞는 것보다 모두한테 80점을 맞는 게 좋은 이력서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사실 여러 멘토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한테 80점을 맞는다는 건 내가 여러 개를 지원했을 때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실시간 세션도 하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려요. 심지어 일기 때는 커리큘럼이 8주였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11주로 늘려드렸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위해서 운영진 할 수 있는 거 다. 네. 그래서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처음에 5만 원 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1주간 공부하시고 취업하시면 내면 됩니다. 하시면 그 전까지는 안 내셔도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뭐 오프라인으로도 한번 모이고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성우님께서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력서를 간단하게 얘기를 좀 했으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Q&A로 빨리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우님께서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아니 뭐 짚어드릴까요? 아니 그냥 Q&A가 좀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어떻게 요거만 보여주면 이거 하나만 그래도 이력서 네. 하나만 보여드리는 게 네.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봐도. 네,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결국엔 뭔가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근데 이제 그 여러분들이랑 이력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면 결국은 인성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고 키워드가 있어야 얘기를 하고 기술도 뭔가 키워드가 있어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기를 보면 뭔가 이거는 뭔가 지저분하잖아요. 뭔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금 제가 만약에 이분 이력서를 봤을 때 이게 뭐지? 뭐 할 줄 알지? 우리랑 잘 맞나? 아니 모르겠다. 저 모르겠어요. 들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방금 이 이력서 같은 경우는 뭔가 얘가 뭔가 JWT 토큰을 이용해서 뭔가 그 인증인가를 구현했고 뭔가 성능 및 안정성을 해서 MSA를 MSA 아키텍처를 사용해봤구나 또는 분산락이나 뭐 락도 해서 이제 뭐 동시성 제어를 해봤구나 뭐 이런 일련의 이 친구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배웠고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해서 무엇을 해봤다. 그러면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봐도 되겠네. 그러면은 얘 레벨이 어느 정도고 우리가 지금 기술 스택을 뭐뭐 쓰고 있으니까 얘가 우리 회사에 와서 조금만 배우면 금방 기술적으로는 습득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어느 정도 판단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이 쓸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이력서를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비교의 대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심지어 이 두 개의 이력서가 동일한 사람 거예요. 이 ERD는 사실 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안 보고요. 그냥 보자마자 바로 그러니까 드랍되는 그냥 1초 만에 드랍되는 이력서고 이런 것처럼 가독성이 이제 잘 되어 있고 여기 보면은 성능 개선을 숫자로 표현하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바쁜 면접관이 굉장히 보기 잘 되어 있는 이력서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이력서가 가진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 이걸 굉장히 바쁜 직장인이 본다. 뭐 이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설득시키지, 이 사람을 어떻게 여기를 보게 만들지 이런 몇 가지 기술적이고 방법론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 지원인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 드린 게 이거 여러분이 진짜 알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꼭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선배님이 읽으시겠죠. 즉 여러분들의 방문을 열고 나가면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젊게 좋을지 이전게 좋을지. 네. 여기를 보아야 된다가 그냥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냥 보고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겠죠. 그 사람들 설득해야 돼. 그다음에 쭉쭉쭉쭉 넘어가서 이 채용 동향 같은 것들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 뽑는다. 요거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전장표에서 실제로 저희가 인터뷰한 내용들이랑 CTO님들 인터뷰한 내용이랑 여러 공고들을 딱 다 나왔던 장표들이고 그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 기술을 또 왜 선택했고 이 코드를 왜 짰는지 진짜 깊게 고민해 본 사람. 그 다음에 아까 진호님도 성우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엄청 허슬하게 찾아서 공부해보고 어려움 마주하면 또 이겨내려고 열심히 애써보고 이런 과정을 다 견뎌낸 사람을 원해요. 이게 그냥 핵심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Q&A를 여러분들 빨리 질문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이 오버되어서 그래도 좀 죄송스럽고 여러분들 최대한 도움 많이 드릴 수 있게 Q&A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께서 프로젝트를 할 때 일정이 초과되는 경우가 많으면 어떤 연습을 하면 좋을까요? 설계하는 연습을 해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일정이 초과된다라는 거는 시간을 소비하고 그만큼의 아웃풋이 안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인풋이 있었. 그렇다라는 거는 뭔가 인풋을 다시 롤백해서 다시 인풋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설계가 조금 미숙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또는 요구사항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생겨나는 문제점들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전공 전문대 졸 강통대 컴퓨터공학과 편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가능하고 시간이 된다면 저는 전공 또는 대학 졸업장은 있는 게 그래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커리어 공백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짧게 외주 일을 받아 3주, 한 달짜리 작은 일들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력서에 닿으면 네, 좋습니다. 뭐 결국은 그것도 어떤 그 프로덕트 구현에 도움을 제공을 한 거고 실제로는 프로젝트를 뛴 거니까요. 꼭 넣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것 같아요. 나이가 28살이신데 고민을 하고 아, 계신 분이 있는데 주변에 먼저 취직한 친구들을 보면 많이 개발자로서 취직을 꾸준히 준비 중인데 신입으로서 나이에 대한 편견이나 안 좋게 보는 게 있을까요? 저도 27에 네트워크 엔지니어 하다가 28에 SI로 들어간 거였거든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자신이 표현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먼저 뭔가 나는 자존감이 높고 그래도 숙일 땐 숙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그 자소서에 조금 표현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엔 내가 들어가게 됐을 때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보다 사수이거나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일 때 거기서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내가 먼저 숙이고 선배로서의 대우와 후배로서의 해야 하는 행동들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어필을 한다면 그런 좋지 않게 보이는 시선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첨언 좀 드리자면 네, 놀랍게도 28살이 많은 나이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까 한 32살까지도 많은 나이가 결코 아니에요. 저도 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31살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좀 더 걱정된다면 예를 들어 그 선생님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학력도 있는 거고 나이도 있는 거고 나이 성실성도 있는 거고 나이 프로젝트도 있는 건데 나이랑 학력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블로그랑 이런 거 열심히 쓰고 프로젝트 이런 거 열심히 고민해서 작성하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대한으로 보여준다.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28살은 나이가 많은 나이가 네, 아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포트폴리오를 연습도 되게끔 배포한 사이트 형식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거 아마 그 리액트 개발자신 것 같은데 프론트엔드 그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PDF로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그 업무 PC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려면 또 인터넷이 되는 외부망의 PC에 가서 열어봐야 되는 그런 힘든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꼭 PDF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 검정고시 시험으로 이력서에 포토 졸업으로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어디까지 넣어? 여기도 연결이 맞습니다. 예. 음, 어디까지 넣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이력서에 프로젝트를 넣는 이력서와 포트폴리오는 분리하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백그라운드가 이런데 이게 될까요? 라는 질문들인 거잖아요, 사실. 그쵸. 아마 다른 분들도 이러한 케이스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백그라운드 있다,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이 있다, 이게 될까요? 사실은 이 백그라운드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양만 봤을 때 괜찮은가? 이걸로 접근을 해야 돼. 영양을 봤을 때 내가 좀 부족하다면 영양을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취업을 해야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취업이라는 문제를. 이거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풀 수 있는 걸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런 거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영역에 대해서 중요하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훨씬 더 매력적으로 바꾸자라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셔야 조금 더 선생님에게 도움이 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고민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통용되는 말입니다. 네. 취업이 어려운데 SI 기업에 취업할 SI에서 개발을 하고 이직을 할 때는 중고 신입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연차가 있는 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고 신입이 아니기 때문에 SI더라도 가셔서 실전 프로젝트를 뛸 수 있다면 실무를 할 수 있다면 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 멘토님들 중에도 SI로 커리어 시작하신 분들이 네.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SI도 사실 들어가기 쉽지 네. 않습니다. SI도 전공 필터링 먼저 하시는 네. 기업들도 많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요즘은 무조건 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건설 그 인부들처럼
이제 봉고차 와가지고 자바 개발자 타세요. 그래서 타서 이렇게 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 이제는 워낙 레벨들이 기준치 허들이 높아졌다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SI를 무시하거나 SM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네, 그럴 필요가 예. 없습니다. 이력서에 담을 풀잭이 없는 것 같은데 취업 리부트 코스 1주차 이력서에 대한 것을 잘 진행할 수 있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오시면 알아서 매니저님들과 우리 멘토들이 지지고 볶고 잘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저희 일이고 저희 역할이니까요. 그쵸? 매니저님? CS식이 부족한 경우 면접을 위해 기출 키워드를 공부하는 것과 전체적인 개론을 공부하는 것. 이건 성우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말씀해 저는 일단 답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건희님. 건희님. 어, 언제 취업하길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취업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자기가 썼던 일단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플러스로 이제 면접을 위해서 이제 가장 뭐 기본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 놓치면 안 된다. 뭐 자바인데 뭐 JVM 모른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먼저 최대한 많이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신 정답은 어떤 걸까요? 저는 무조건 전자입니다. 기출 키워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요. 그 사실 우리의 미션은 1번 미션은 빨리 취업을 한다예요. 미션은 최단 거리로 가는 게 맞고 내가 장기적으로 좋은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루틴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서적들도 보고 나중에 하세요. 일단 사실 공백기 시간을 많이 쓰는 일이잖아요. 그 뒤에 거는 이 기간을 단축시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개월, 4개월 넘어가면 뭐 하셨어요? 이 타이밍 이걸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결국에는 제가 어떤 개론들을 더 공부해야 되는지 계속 보이더라고요. 근데 취업을 해도 이제 이 부분 내가 부족했구나. 이게 끊임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 물어봅니다. 기출만 물어보겠죠? 네. 수능도 기출만 나오니까요. 네. 저는 36세 비전공입니다. 프론트 자스로 자바스크립트. 네. 아. 커리큘럼의 코테를 파이썬과 자바로 진행하면 파이썬과 자바를 공부할 아니요. 이건 제가 네. 답변 드리는 게 네.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프로젝트는 자바스크립트로 하게 시켜요. 근데 이제 코테 통과율을 높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파이썬 공부를 시킵니다. 아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파이썬 진짜 금방금방 배우거든요. 파이썬을 하셨었나요, 그때? 저는 원래 파이썬을 안 썼다가 들어와서 파이썬 쓰신 거죠? 네, 파이썬 여러분 생각보다 파이썬 코테 공부하시는 거는 정말 정말 금방금방 배웁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요. 코테 때만 파이썬을 쓰게 됩니다. 역량이 많이 올라간 CI/CD, 뭐 MSA, 음. 뭐 대용량 트래픽 등에서 해야 돼. MSA 같은 경우는 신입이 회사에서 맞아요. 한 수준에 미치게 만드는 건 불가능한 것 이건 같은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우님이나 성우님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제품 프로젝트에도 MSA를 다루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완벽하게 할 거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고 시니어 멘토님들도 우리는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을 써놨지만 실제로는 자바 하나를 얘가 기가 막히게 뺐다? 뽑으실 건가요? 네, 뽑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를 공부하면 이 사람이 열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을 너무 쫄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지금 기술 매니저로 활동하고 계시는 매니저님 중에는 7년차 이상만 뽑는 공고에 들어가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회사의 유일한 주니어예요. 왜냐면 원래 주니어를 안 뽑겠다는 걸 지켰던 회사였는데. 근데 왜 됐냐? 일단 첫 번째 쫄지 않았고 두 번째 하나를 기가 막히게 팠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들을 시키잖아요.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었겠어요. 왜 너무 쫄지 마세요.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인 거예요. 40%만 통과돼도 충분히 이제 우리랑 좀 맞네라고 네. 생각하고, 특히 신입들은 기술력보다는 아까도 말했지만 로봇이랑 일하는 게 아니라 인성을 보고 이 친구가 와서 얼마나 성실하고 빠르게 기술을 습득을 해서 레벨업을 하고 나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대려하는 것 같습니다. 연계회사 중에 대전도 있나요? 서울 경기 위주일까요? 대전도 대전 제가 일일이 체크해 보진 않았지만 워낙 많아서 대전이 있을 확률이 99.99%입니다. 꽤 많을 거예요. 지방도 꽤 많이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요. 네, 맞아요. 전 서울이어서 왜 지방 올라왔어? 약간 이런 때가 좀 네, 있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공고가 울산에도 막 있었고 막 여러 많아요. 넣으세요. 짧게 다니는 이력서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세요. 그 회사에. 매력적으로 담을 수 있으면 사실 뭐 기간이야. 네. 기간이 퇴사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쵸. 담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길게 남겨주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SM을 8년 이상 하고 있었다. 발전을 이렇게 쓰는. 이분은 길게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 이거 끝나고 제가
이거 봐주시는 매니저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은데 저희 끝나고 아마 뭘 제출을 하시게 할 거거든요. 그때 좀 상세한 면담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하든지 저랑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해주신 매니저님들 중에 한 분이 저는 진짜 멀어서 잘 안 보여가지고 저도요. 네, 지금 네, 눈이 아픕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해 두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꼭 면담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LJH님으로 보이고요. 네, 꼭 남겨주세요. 제가 면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돼서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김짱돌님 짱돌님 것까지만 저희가 그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네. 그 다음에 완전님이죠? 한번 읽어주실 수 있나요? 어느 신입 백엔드 공고에서 실제 만들어본 서비스에서 배포하고 운영 방식을 쓰려고 했는데 로그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DB에 스냅샷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블루그린? 아, 롤링 블루그린 좀 어떻게 배포를 하는지 진정도까지 요구하는 건가요? 이런 신입이 아니요. 없고요. 블루앤그린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신입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 너무 이런 것들을 적혀져 있다라고 해서 야,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지원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것도. 그래서 무슨 생각으로 써놓으셨는지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지 않는 아까 네. 성우님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프로젝트 내가 만든 거인 만큼 내가 제일 잘한다라는 당당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취준을 하시는 모든 분들의 굉장히 많은 영역에 동일하게 통용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너무 쫄지 말고 너무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매몰되어서 바꿀 수도 없는 부분을 막 고민한다든지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려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주눅 들지 말고 쫄지 말아라. 다른 직군에서 일하다가 퇴직 후 개발자가 되기 위해 공부 중입니다. 개발자로서의 경력은 없는데 포트폴리오에는 프로젝트를 넣으면 되지만 이력서에는 이력서에도 간단하게 아까 보여드렸던 뭐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나 어떤 걸 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고 또는 내가 왜 개발자가 되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전 직군에서 일했을 때 뭐 개발자가 가져야 되는 태도 중에 그때 느꼈던 것들이 있다면 써주시면 되고요. 왜 내가 개발자로 넘어가려고 했는지도 사실 이전 직군을 보면은 어떤 정도 연결되는 흐름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만 잘 설득해 주시는 용도로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봉 관련된 건데 마지막에 연봉 물어보시는데 보통 1년 차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저는 주변에 4,500 정도 받으시길래 그렇게 불렀는데 더 줄여야 할까요? 이건 역량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역량과 회사의 규모와 이제 자신이 있는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데 뭐 받고 싶은 만큼 불러도 되겠죠. 다만 이제 그렇게 부르면서 조율의 의사 또한 있으시다면 조율의 의사가 있다 없다 정도 밝혀주시면 인사팀에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물론 제가 이제 진화님인가요? 진화님의 실력이 이제 주니어 중에서 최상위권이다라고 판단을 제가 잘 모르니까 일단 그냥 공명적으로 범용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통상 이 교과서적인 답변은 회사 내규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어떻게 알겠어요, 진화님. 그러니까 제가 지속적으로 이런 면접이나 이력서 부분은 도움을 받으라고 하는 거고 물론 이제 본인께서 4,500원 받을 실력이 나는 충분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이제 주장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GHW님. 안녕하세요. 신입 웹개발자로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되었는데 대부분이 프론트 업무이고 백엔드 단에서의 비즈니스 로직 구현 업무는 거의 없고 DB 프로시저 작성 및 개선 업무가 주입니다. 백엔드 취준을 해왔고 이쪽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그 프로젝트 지금 일을 하시면서 할 건지와 또는 과감하게 회사를 서표를 내고 과감하게 나와서 빠르게 스파르타에 합류를 해서 빠르게 준비를 해서 갈 건지는 자신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스파르타 합류가 아니라 혼자 하겠다라고 하시면 스프링부터 혼자 프로젝트 아까처럼 만드셔서 실전처럼 프로젝트 계속 만들어 가시면서 스프링부터에 대한 공부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근데 도중에 뽑자면 요즘은 시장이 그렇게 좋진 않기 때문에 다니시면서 이직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HJ님인데 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력 없이 프리랜서는 불가능하게 좀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선생님께서 경쟁하셔야 되는 프리랜서 개발자들이 구글 출신,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NEC 출신, 진호님이 프리랜서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분이랑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짱돌님이신데 저도 근데 경력 꼭 쌓으시고 프리랜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현실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인 점이 있었는데 면접에서 붙었었는데 거절하셨다고. 직무가 아닌 포지션에 계시는데 뭐 사수도 없고 팀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한 번도 접하지 못한 기술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라 질문 왕인 저인데도 어떤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대기 진 상태에서 회사 붙게 돼서 고민. 좀 그건 본인이 그 제가 사실 어떤 분위기인지 감이 좀 알 수가 없지만 이건 실제 고민,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도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생계에 지금 달려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지 않으면 내 생계에 문제가 있다 하면 저는 그냥 일단 가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다면 저라면은 그러니까 후자의 선택 사항이 있다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선자와 후자가 있다면. 이유는 그렇게 어떻게 해서 들어가 봐서 이제 해봤는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나와 아주 짧은 이력만 남기고 나오면 이력서만 더러워져요. 예, 전 좀 깔끔하고 조금 좋은 이력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급함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느슨함 아니면 아니 느슨함보다는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유? 네, 어느 정도의 여유는 좀 갖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니다. 마침 LJH님께서도 비슷하게 프리랜서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계속 질문을 받고 싶지만 저희 시간이 너무 오버되기도 했고 짝꿍님까지 받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 종료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저희 이제 끝나고 작성해 주셔야 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빨리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없다면 말씀해 주시면 이만 종료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선택이 맞게 되게끔 나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종료를 할 건데 종료를 하게 되면 요 링크가 날아가요. 요 혜택 신청하기를 지금 미리 좀 빨리 클릭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는 동안 진짜 마지막으로 장재근님의 얘기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부에서 AI 쪽으로 공부하다가 취업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쪽 프로젝트 경험도 없고 나이도 29로 많은 편인데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될까요? AI로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 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진 않아서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웹이든 뭐든 다 열려 있는 상태로 보이죠. 네. 그러면 저는 AI 접점이 있는 영역의 취업을 준비한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웹 전문 부트캠프여서 AI 쪽에 대해서 명확하게 솔루션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공부하신 걸 토대로 어쨌든 취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먼저 결정하심이 좋지 네. 않을까요? 뭐 AI 공부했어도 나는 그래도 웹 개발자, 웹이 짱이지 라고 생각하시면 스프링 공부하시고 자바 공부하시고 스프링 부트 공부하시고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 합류하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AI 쪽은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돼? 제가 섣불리 뭔가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러워서 비슷하지 않을까요? 프로젝트를 좀 준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취업하시겠는데요? 네. 화이팅입니다. AI로 가십시오. 소장 논문 수상까지는 AI로 라고 가십시오. 하시면 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물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네, 그러면 이제 참여 혜택 신청하기도 웬만큼 누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만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종료 마지막으로 종료하기 앞서서 저희 이런저런 이슈들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계셔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게 되면 또 그때는 실수 없이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도 인사하면서 종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